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이제 16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이네요. 자, 이번에 에세이 쓰신 거 보니까 건 컨트롤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쵸? 자, 잘 하셨는데 이제 서론 부분, 본론 부분, 이제 반대 의견, 동의 의견 이거 쓰시는 부분은 굉장히 오류도 없고 뭐 어법 오류 하나 없이 굉장히 잘 쓰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결론 부분이 오늘 굉장히 미흡해요. 결론 부분이 이게 결론 부분에 좀 열심히 쓰신다고 쓰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를 한 달 정도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결론 부분에 통계를 왜 쓰셨냐 하는 거예요. 통계 부분에 자, 분석이라고 해서 항상 통계를 기준으로 근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 세 문장을 차라리 이제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더 넣어서, 이제 좀 풍성하게, 풍부하게, 풍부한 결론을 좀 쓰셨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 통계는요,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의견은 그 어디에 가서도 본인의 글이 아니면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론을 쓰실 때 조금 이제 이런 통계를 좀 빼시고 본인의 의견을 좀 직접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는 전혀 어법 오류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 일단 포인트 잡겠습니다. 자, 숫자를 쓰실 때는 콤마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콤마를 오늘 깜빡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뒤에 피플을 안 보고 이 숫자만 딱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숫자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곧 이어서 그 뒤이어서 이제 피플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 정도의 사람들이란 사람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콤마를 써주셔서 이것은 숫자의 단위다. 번호가 아니고 숫자의 단위이다 라는 거 이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With gun control present 라고 제가 이제 고쳐놨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떤 문장이었냐면 약한 총기 규제는 정부의 로비를 벌이는 영리단체의 여파뿐 아니라 자, 요렇게 쓰셨는데 요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정부의 로비를 벌이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죠. 사실은 이 내용에서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또한 이제 요 다음의 내용 보면 더 강력한 규제를 약한 총기 규제는 그죠? 현 상황에 만족하는 시민들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시민들의 성향이다라고 끝냈었어요. 그렇죠? 성향이다라고 끝내셨는데 제가 요거를 represent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문장은 요 다음 거랑 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존경받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사실 여기에서 나올 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인데 현 상황에 만족하는 시민들의 성향이고 왜 그런 성향이 있는지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성향이 무슨 성향인지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존경받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요거는 전혀 쓸데없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두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what gun control represents the tendency of citizens satisfi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not voting for stronger regulations. 자, 여기 이제 원래는 점이 없어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so hard 어렵기 때문이다. For them 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 to yield a little of their rights to prevent another loss of innocent lives. 무고한 생명을 뺏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저 막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권리의 일부조차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거를 결론 내용으로 보기에는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총기 규제를 이미 시행한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이미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요. 그죠? 총기 소지는 이미 미국에서 일반화된, 그죠? 일반화되어 있음. 자, 이 상태에서 자, 총기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규제. 또한 이 총기를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거를 폐지를 하자 그래. 그죠? 총기 소지를 이 법으로 소지할 수 있는 거 이 법을 폐지를 하자. 왜냐면 사람들이 무거하게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죠? 자,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총이라는 이 아이템을요,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아주 원초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총을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인즉슨 범죄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총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은 총 들고 그냥 빵 쏘면 돼. 그죠? 그러면 범죄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죠. 그죠? 총을 들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던 사람보다 키가 굉장히 작고 그렇더라도 총을 들고 있으면 일단 한 번에 죽을 수 있다는, 단발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자조차도 굉장히 주춤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총을 쓰지 못하고 같이 똑같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등치가 큰 강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때리겠죠. 그쵸? 자, 주춤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을 가격하는 거에.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총기에 대한 거는, 총기를 잃는 것에 대한 우려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항력이, 그죠? 그게 사라질까봐 그런 거예요. 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의 어디에서도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폐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요 부분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것만, 안 좋은 점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죠? 이것이 주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좋은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언급할 수 있는 그 기초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로 본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결론 부분에서는 범죄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안 된다. 그죠? 폐지를 하면 안 된다. 혹은 건 컨트롤이 조금 더 아예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규정을 강화해서 좀 더 보완을 좀 잘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내려갔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 종합평가입니다. 나의 의견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았고요. 뉴스 결과나 통계를 빼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결론 정리를 한글로 좀 했어요. 한글로 좀 했는데 보시고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알렉스 회원님이 어떤 걸 잘하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본론은 정말 잘 써요. 정말 잘 써요. 굉장히 잘 쓰는데 이제 본인의 생각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결론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많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론 부분이 완성도가 한 80% 정도 된다면 결론 부분은 완성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좀 내용을 좀 써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총기 소지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범죄에 대한 대항력 상실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러나 범죄 대항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총기 사용의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우발적이거나 계획적 살인에 쓰이는 경우가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범죄 대항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총기 사용 빈도는
빈도는 어떻다? 높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이거나 계획적 살인에 쓰이는 경우가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총기로 인한 범죄에 관한 대한 미국 내 법원 판결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총기를 잘못 관리하면 기본적으로 막 5년, 5년, 8년 정도 징역을 때려요. 징역을 때린다는 게 아니고 징역을 내려요. 징역 판결을 내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거나 다른 외부인들이 보기에 법원 판결은 한국처럼 그렇게 무르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폐지를 해야 된다, 혹은 강화를 해서 더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총기를 더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 양측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다? 합법적으로 하는 법 개정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법 개정뿐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제부터 어떤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법을 입법을 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총기 소지 및 구매에 관한 법 개정. 그쵸? 지금 구매나 아까 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누구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대량 살상을 위한 총과 잡지를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허술하니까 총기 소지 및 구매에 관한 법을 더 개정을 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자. 그리고 정기 신고 제도.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기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혹은 신고제도 및 총기관리평가 제도 활성화. 총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알은 몇 발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언제 썼는지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총기가 노후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관리제도, 평가제도 활성화. 또한 총기를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 건강이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정신병자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말 위험한 무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정신 감정 및 건강 상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제도를 본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법을 입법을 시켜야 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련의 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미국 시민들은 더욱더 성숙해진 총기 소지 문화를 갖게 될 것이며 긍정적인 효과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작은 권리를 위하여 무고한 생명을 잇는 불행한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임. 이렇게 짧게 아까 위에 썼던 요 부분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결론 부분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결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이고, 펜 색깔을 좀 바꿀게요. 결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의 의견이 뭔지 제일 많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일 잘 쓰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는 이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나는 어떤 근거를 댈 것이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주장을 연계시킬 건지 이렇게 요거를 좀 비중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쓰는 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본론 부분 쓰는 건. 근데 결론 부분 쓰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누구나 다 그래요. 원래 다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샘플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통해 요거처럼 이런 내용 전개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에세이 제출하실 때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하셔서 첨삭을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본론 부분이랑 서론 부분이랑 이제 어법 오류도 하나도 없어서 정말 감탄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최고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